8번째 개념 지수법칙입니다. 우리 중1 수학 개념에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배웠어요. 똑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한 거를 이제 거듭제곱이라고 하고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거듭제곱에서 밑과 지수가 있었죠. 그 지수 가지고서 계산할 때 쓰는 법칙을 배우려고 해요. 읽어보면은 거듭제곱에서 여러 번 곱한 수나 문자 자체를 밑이라고 하고 밑을 곱한 횟수를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2를 3번 곱한 거여서 이 자체를 밑이라고 하고 그 밑을 곱한 횟수가 지금 3번이죠. 그래서 그 3을 위에다가 적는 요 3을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수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건데, 밑이 같은 수, 밑이 똑같은 수끼리 곱할 때예요.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된대요. 자, 보면은 a의 m제곱, a를 n번 곱한 거죠. 곱하기 a의 n제곱, 요거는 n번 곱한 거예요. 이거를 이어서 곱하면 a의 n 플러스 n제곱이다. 그래서 지수끼리 합했다. 얘네를 곱하면 지수끼리 합한다는 얘기예요. 예시를 볼게요. 예시에서 7의 제곱이랑 7의 세제곱을 곱했죠. 7의 제곱은 7을 2번 곱한 거고 풀어서 쓰면 7의 세제곱은 7을 3번 곱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를 이어서 연달아 곱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그냥 7을 5번 곱한 게 되죠. 따라서 7의 5제곱이 됩니다. 이거를 지수 법칙으로 정리하면은 이 2번 곱한 거랑 3번 곱한 거를 연달아서 한 번에 생각하면 총 5번을 곱하게 되니까 횟수 입장에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니까 2랑 3을 더해서 이렇게 5가 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밑이 같은 수, 요거 밑이 같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밑이 같은 수를 곱할 때는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수 법칙,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는 지수끼리 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의 m제곱 보이죠? 거듭제곱이죠? 이거를 자체를 또 한 번 거듭제곱해요. n제곱. 그렇게 하면은 지수끼리 곱해서 a의 m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2의 세제곱이 있어요. 2의 세제곱을 4제곱 했죠. 그럼 2의 세제곱 자체를 4번 곱하는 거니까 풀어서 쓰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죠. 방금 앞에서 첫 번째 지수 법칙에서 요거 곱할 때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3을 이렇게 더하면 돼요. 4번. 그러면 3이 4개 있으니까 곱셈을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결과가 3, 4, 12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제곱을 한 번 더 거듭제곱한 형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는 지수끼리 곱해줍니다. 세 번째 지수 법칙, 이번에는 밑이 같은 수의 나눗셈이에요.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눗셈을 할 때 이번에는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자, 우리 곱셈에서는 더하는 거였죠. 근데 나눗셈에서는 반대로 빼주면 됩니다. 자, 이때 지수끼리 뺄 때 지수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밑에서 예시를 볼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수가 자연수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a의 m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m이 n보다 큰 상황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그대로 빼서 n-n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지수의 차. 예시 보면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게 지수가 큰 거를 다루고 있으니까 2의 5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상황을 볼게요. 그러면 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나눗셈을 관찰하기 위해서 곱셈으로 이 거듭제곱을 풀어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분자에는 2가 5개, 분모에는 2가 3개죠. 자, 어차피 똑같은 수니까 이렇게 약분시키면 위에 2개가 남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5개에서 3개를 뺀 결과죠. 그래서 2의 5 빼기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결과가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는 지수끼리 빼주면 됩니다. 두 번째, 같은 나눗셈인데 이 경우가 다른 거예요. 이 두 번째 경우는 m과 n이 같은 경우. 같으면은 이거 숫자 자체가 같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한 결과가 1이 나옵니다. 예시를 보면은 똑같은 것끼리 나눗셈 할 때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똑같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약분돼서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이 더 큰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진 식은 똑같은데 이번엔 얘가 숫자가 더 큰 거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나눗셈이라고 해서 m에서 n을 빼는 게 아니라 그럼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지수 법칙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주면은 얘가 지금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분모의 수가 남게 돼요.
자, 예시를 보면은 이번에는 2의 세제곱을 2의 5제곱으로 나누죠. 그래서 분수로 표현해보고 자, 2를 나열해서 써보면은 밑에 5개가 있고 위에 3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분을 하고 나면은 이 차이만큼이 분모에 남게 돼요. 그래서 얘네의 차이는 아까처럼 2인 건 똑같아서 5 빼기 3은 똑같은데 그 결과값 2를 분모의 지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5 빼기 3제곱 분의 1이다. 따라서 2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정리해보면은 자, 밑이 같은 수끼리 이제 나눗셈 할 때 지수끼리 뺀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 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방향으로 빼주면 됩니다. 네 번째 지수 법칙, 괄호가 있는 거듭제곱은 괄호 안의 모든 수나 문자를 각각 거듭제곱합니다. 자, A, B가 있고 거듭제곱이 있어요. 근데 괄호가 있는 거듭제곱이니까 얘를 통째로 가로로 묶어서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괄호 안에 모든 수나 문자를 각각 거듭제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의 전체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따로따로 n제곱을 하고 마저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의 분배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해주니까. 예시를 보면은 A, B의 세제곱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A, B를 3번 곱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AB 곱하기 AB 곱하기 AB라고 했어요. 근데 정리할 때는 똑같은 문자끼리 거듭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니까 결국 A가 3개, B가 3개 곱해 있는 거라서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수 형태 B분의 A를 전체 n제곱 했어요. 이거는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 이렇게 마찬가지로 각각 해주면 됩니다. B분의 A의 세제곱 B분의 A를 3번 곱하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런데 결국에는 A 3개, B 3개니까 B 세제곱분의 A 세제곱으로 각각 거듭제곱한 결과랑 같게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괄호가 있는 거듭제곱은 괄호 안에 모든 수나 문자를 각각 거듭제곱합니다. 9번째 개념, 단항식의 곱셈입니다. 자, 단항식은 딱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죠. 단항식끼리 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단항식의 곱셈은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똑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앞에서 배운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개수끼리, 문자끼리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 지수 법칙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시 첫 번째 거 보면은 2a제곱 곱하기 8a 세제곱이죠. 자, 얘네를 곱하려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2 곱하기 8 해주고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6에다가 요거는 지수 법칙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a의 5제곱이 됩니다. 두 번째, 3a 곱하기 2ab. 요것도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요. 3, 2 곱하면 6이죠. 그 다음에 문자는 A랑 AB를 곱하는데 A만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A제곱 B가 됩니다. 10번째 개념, 단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이번에는 곱셈에 이어서 단항식의 나눗셈이에요. 나눗셈은 식의 형태에 따라서 분수꼴로 바꾸어 계산하거나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자, 아래에 두 개의 식을 볼게요. 자, 똑같은 식인데 첫 번째 방법은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6ab 나누기 3a. 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3a분의 6ab. 여기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은 2b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수를 이용해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 나눗셈은 항상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6ab 나누기 3a는 6ab 곱하기 3a분의 1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곱셈 앞에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숫자끼리 계산하면 6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문자끼리 계산하면은 ab 곱하기 a분의 1이니까 이렇게 사라져서 b가 됩니다. 계산하면은 똑같이 2b가 되죠. 그래서 식의 형태에 따라서 분수로 만드는 게 편한 경우에는 분수로 만들어서 풀고 이런 경우는 보통 바로바로 이제 나눗셈이 쉽게 될 때 이렇게 사용해주고 그렇지 않고 분수가 복잡하거나 한 경우에는 역수를 사용해서 곱셈 계산을 하면 됩니다. 11번째 개념,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입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함께 들어있는 식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혼합된 식은 제일 먼저 괄호가 있으면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괄호를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눗셈은 분수꼴로 바꾸거나 역수의 곱셈으로 고치고 마지막으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셈을 모두 다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자, 8x제곱 y 5제곱 나누기 2xy 세제곱 곱하기 괄호에 마이너스 xy 그리고 전체 제곱되어 있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괄호를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괄호가 있고 전체 제곱이 되어 있는 식은 지수법칙에서 이 각각 제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처럼 이렇게 x제곱 y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눗셈, 곱셈이랑 나눗셈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나눗셈을 먼저 곱셈으로 고쳐요. 그러면 여기 나눗셈이 있는데 이게 곱하기 역수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체가 다 이렇게 곱셈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개수는 개수끼리,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모아줍니다. 그러면 8이랑 2분의 1이랑 1 이렇게 개수 3개가 모여서 곱해지고 그 다음에 문자는 x제곱 y 5제곱 xy 세제곱 분의 1 그리고 x제곱 y제곱이 곱해진 게 함께 있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을 하면 숫자는 4가 되고 개수는 4. 그 다음에 여기 문자 부분도 나눗셈을 하면은 여기 이제 x 하나 남죠. 그런데 여기 2개 있었으니까 x는 세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y는 이렇게 하면 지수끼리 빼서 제곱이 되는데 뒤에 또 제곱이 있었으니까 다시 더해주면은 4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결과는 4x 세제곱 y 4제곱이 됩니다.